교사가 되던 첫 해에 나는 비담임이었다. 교사의 일상은 대체로 담임을 맡는지 맡지 않는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담임이 되고 나면 아이들의 일상을 살피고 돌보거나 학급 아이가 사고친 일을 수습하느라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반면 비담임은 그런 책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초보 교사 시절 나는 여러모로 운이 좋은 편이었다. 교과 수업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며 비교적 안온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다 1년 중 잠시 임시 담임을 맡게 된 적이 있었다. 내가 부담임으로 지정된 반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결근을 했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무섭고 엄하던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운 날부터 아이들이 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대다수 두통으로 고생했고 복통과 감기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집에 피치 못할 일이 생겼다며 각자의 사연을 호소했다. 결국 원했던 건 조퇴 허가증이었다. 당시에 나는 누가 봐도 초짜였다. 아이들이 말하는 참과 거짓의 진위 여부를 가릴 만한 재주도 능글맞게 아이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아이들의 조퇴증과 보건실 확인증 등 끊어줄지 말지 고민하며 일과 시간 대부분이 지나갔다. 종례 준비를 위해 교무실에 온 반장이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쌤, 너무 착해요. 착하다는 말이 딱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되돌아보면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착한 교사를 넘어 속여 넘기기 좋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묘한 에너지 교환이나 기선제압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이 소위 엄격한 교사에게는 조퇴의 조자도 꺼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사가 지닌 인내심의 역치를 아이들은 절묘하게 알아차리고 있었다. 상대에 따라 적절히 행동의 수위를 조절하며 대응할 줄도 알았다. 인간의 본성이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아이들이 특별히 영악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지어 살아갈 줄 아는 동물이며 상호 협력하고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서열이나 미묘한 권력,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인간이 거기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란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다. 친밀한 사람과의 사이에도 권력이란 게 존재할까? 권력까지는 아니라 해도 사람 간의 관계에는 미묘한 에너지 교환이 분명 있다. 누가 더 상대방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누가 더 상대에게 의존하는지에,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가졌는지에 따라 관계의 지형도는 바뀌기 마련이다. 연인들이 밀고 당기기를 하듯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 사이에도 사소한 줄다리기는 존재한다. 물론 이 관계의 형태가 고정불변인 것은 아니다. 서로의 상황이나 처지, 마음 상태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몇 년 전 한 친구와 사이가 미묘해진 일이 있었다. 나는 분명 친구와 서로 동등한 관계라 생각했다. 만나면 즐겁게 대화했고 불편한 마음 따위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관계에 의리된 느낌을 받았다. 만나자고 해도 친구는 반가움을 표시하기보다 슬며시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2개월 후에 만나자고 해도 글쎄라며 말끝을 흐리기만 했다. 당시에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때마침 직장에서도 연애에서도 외로운 시기를 건너고 있을 때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얘가 전화번호에 날 계륵으로 적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갑자기 솟구쳤다.
분한 마음에 씩씩거리며 절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매력이 없고 객관적으로 별로인 상태라서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건가? 자격지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관계의 지형도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 역시 친구가 부재한 일상에 익숙해졌다.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마음을 놓고 다른 일에 몰두할 때쯤 아이러니하게도 이 관계의 양상은 변했다. 그 친구가 다시 나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내 안에는 욱하는 마음이 남아있기에 연락을 조금씩 피했다. 결국 내가 관계의 승자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일까? 그렇지 않다. 현실은 통쾌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친구에 대한 감정은 산뜻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나는 그 속에서 한동안 질척됐다. 질척거리는 감정을 추스르고 이제야 괜찮다 싶어 친구에게 다시 연락한 후에야 마음이 후련해졌다. 관계의 을에서 벗어나기. 지속적으로 관계의 을이 되는 듯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순간에는 내가 을로 느껴지는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는 게 좋다. 내 경우에는 삶의 외로움이나 결핍을 누군가와의 관계로 해결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기고는 했다. 안타깝게도 타인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니었고 내 근본적인 외로움은 스스로 풀어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가 나와 만나줄지 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신경을 써도 관계로 인한 행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특히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면 나는 외톨이가 될 거야 등 절박한 마음에 휩싸일 경우 더욱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상대에게 매달리게 되고 서운함도 더 크게 느낀다. 절박한 마음 때문에 상대가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해도 전부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적절한 거부권을 꺼내들면 관계의 시소는 다시 변할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이나 비난하는 말을 다 들어주며 수용할 경우 나는 사라지고 관계도 균형을 잃어버린다. 인간관계에서 한참 질척거린 후 주변을 돌아보았다. 대체로 자신만의 세계 없이 다른 이들에게 휘둘리는 이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자신의 시간이 부족해도 상대가 말하는 대로 시간 약속을 잡고 외로움을 해소할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을 무조건 반긴다. 내 외로움을 누군가와의 관계로 모두 해결하다 보니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상대가 내 외로움을 충분히 해소해주지 못하면 실망하고 괴로워한다. 실망과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즐거움도 외로움도 나의 것. 한때 취미였던 스윙 댄스에서 턴을 위한 요령을 배운 적이 있다. 멋진 턴을 하기 위해 춤을 추는 상대와 내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팔의 긴장이 필수인 셈이다. 춤을 추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나치게 가까이 가면 춤의 즐거움과 균형이 깨진다. 너무 멀어지면 텐션이 떨어져 제대로 돌 수 없다. 지나치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긴장이 조성되고 가장 안정감 있게 턴을 할 수 있다. 사랑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인간관계를 맺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긴장감이 존재해야 동등한 관계가 형성된다. 상대를 회피하지 않고 가까우면서도 지나치게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 타인에게 과하게 기대거나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유지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분배해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가 없이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게 좋다.
내가 강점을 지닌 분야가 존재하거나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특기가 있다면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기 좋다. 상대에게 온전히 시간을 뺏기지 않는 여유가 생긴다. 각자의 세계가 허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경계선.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이일 때 행복이 오기 쉽다.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내 시간을 존중받으려면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과 세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갑도 을도 아닌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세계를 쌓아보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인간만큼 단단한 존재는 없다.